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뉴스 시작합니다.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원 시민들이 요청했던 신분당선 구운역이 지난해 국토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계획대로라면 내년에 착공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최근 중앙정부의 투자심사 과정에서 구운역 사업을 재검토하라는 결과가 나오면서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백창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광교 중앙역에서 출발해 호매실까지 가는 수원 신분당선 연장 구간. 지난해 5월 수원시는 화서역과 호매실역 사이 구운역을 신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구운역 건설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수원시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국토부가 설치를 승인한 겁니다. 1월지구라는 주택 밀집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전부터 구운역 설치가 필요하다는 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계속 필요성을 검증했고요.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왔던 것입니다. 국토부 발표 후 시는 국가철도공단과 협약을 체결해 실시 설계를 위탁하고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협약 당시 시는 빠르면 올해인 2025년 11월 착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되던 중 지난 7월 4일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진행한 행정안전부로부터 구운역 신설 사업을 재검토하라는 심사 결과가 수원시에 전달됐습니다. 과도한 지방재원 낭비를 줄이고 국가철도공단과 맺은 협약을 보완하라는 겁니다. 수원시 관계자에 따르면 중앙투자심사위원회가 요구한 내용은 구운역 신설 비용의 국비 지원을 고려하라는 것, 또 미래 수익에 대한 협의를 추가로 하라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수원시는 중투심 재검토에도 구운역 착공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시는 오는 9월 진행될 중투심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중투심 결과는 권고에 가깝다고 해명했습니다. 심사 결과와 상관없이 내년에는 구운역을 착공하겠다는 수원시. 하지만 중앙투자심사가 재검토로 나오면서 수원시의 이런 계획이 제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BTV 뉴스 백창현입니다. GTX-A 지제역 연장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자체 타당성 조사 결과 경제성이 충분한 것으로 나왔기 때문인데요. 평택시는 2천억 원이 넘는 사업비도 지제 역세권 광역교통 개선 대책에 반영해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A. 지난해 3월 수서 동탄 구간에 이어 12월 파주 운정에서 서울역 구간이 연이어 개통했습니다. 수서 동탄 구간은 개통 1년 만에 누적 이용객 410만 명, 운정에서 서울역 구간은 단 석 달 만에 360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GTX-A 평택 연장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수서 고속선을 활용해 본선 구간 종착점인 동탄역부터 평택 지제역까지 20.9km를 연장하는 사업입니다. 평택시가 GTX-A 연장 사업에 대해 전문기관에 의뢰한 타당성 조사 영역 결과 경제성이 충분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비용 대비 편익 지표인 B씨가 1.49로 기준치 1.0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시는 타당성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중 행안부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관건은 천문학적인 사업비. 평택시가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비는 2,700억 원. 시는 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부, LH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경기도가 민간 사업자의 제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흥 수원 민자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계획도 노선이 경기도가 자연보전을 위해 지정한 수리산 도립공원을 또다시 관통하기 때문인데요. 현재 수리산에는 터널과 도로 등 9개가 지나고 있는데 이 도로가 건설되면 터널이 하나 더 늘게 되는 겁니다. 군포 시민과 시민사회가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9월 열린 제37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성기환 경기도의원은 당시 5분 자유 발언에서 수리산 도립공원에는 9개의 터널과 도로가 건설돼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도로 건설을 반대했습니다. 지사님, 수리산은 이미
제1수도권 순환고속도로, 수원 광명간 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서해안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KTX, 지하철 4호선, 그리고 일반 자동차 도로로 인하여 총 9개의 터널이 도로와 같이 혼재되어 건설되어 있습니다. 성 의원은 터널이 또 생기면 도립공원이란 의미도 사라지는 만큼 시흥 수원 간 민자도로 건설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하나의 산을 두고 여러 개의 도로와 터널이 건설된 것은 생태계가 보존되고 도민들이 쉼터로 이용되어야 할 도립공원으로서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성 의원을 비롯한 정치인과 군포시민 그리고 시민사회의 반대는 철저히 무시당했습니다. 경기도와 사업 제안사가 지난 3월과 이달에 걸쳐 2차례 주민 설명회를 강행했기 때문입니다. 군포 시민과 시민사회는 계속된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주민 설명회를 준비한 건 사업을 밀어붙이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설명회를 막아섰고 결국 무산시켰습니다. 시흥 수원 간 민자도로에 터널이 지나는 석달동 주민들은 경기도가 수리산을 벌집을 만들려 한다며 사업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터널을 벌집을 만들어 놓고 또 한다 그러는 게 우리 군포 시민 전체의 마음이에요. 이거는 철회해 주시도록 도지사님한테 꼭 말씀드리세요. 그래서 하나를 관통하는 그 터널이 7개인 그 산이 있습니까? 확인해 보세요. 없습니다. 그것도 지금 부족해서 더 뚫으려고 하고 있다면은 이건 진짜 잘못입니다. 이건. 계속된 항의에 경기도는 군포를 포함한 7개 지자체의 의견을 듣고 추진 여부를 결정할 사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취소나 백지화 이런 얘기는 결국은 저희가 시흥, 수원, 안산, 군포 다 의견을 들은 다음에 전력환경 영향 평가도 결과도 보고 나서 그다음에 이 사업을 할 건가 말 건가 결정하는 거지 지금 이 내용을 가지고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너무 뜨거워서 군포 시민과 시민사회는 사업 철회만이 답이라며 도로 계획을 백지화할 때까지 맞서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민간 사업자가 제안한 시흥 수원 민자 고속도로는 시흥시 금이동에서 의왕시 왕곡동까지 15.2km를 연결합니다. 도로는 시흥과 광명, 안산, 안양, 의왕, 군포, 수원시 등 7개 지자체를 통과하게 되며 수리산에는 산을 관통하는 터널이 생길 예정입니다. BTV 뉴스 이창호입니다. 이천 갈산동에는 하수 처리장과 분뇨 처리장 등이 밀집한 환경시설이 있는데요. 30년이 넘은 노후시설이어서 늘 악취 민원이 많았던 곳입니다. 이천시가 결국 시설 개선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침전지를 거친 하수를 미생물이 분해합니다. 침전과 재처리를 다시 한 뒤 자외선으로 소독하면 방류됩니다. 이천시 갈산동에 있는 환경기초시설, 공공하수 처리시설과 분뇨 처리시설, 가축분뇨 처리시설이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이곳에선 하수, 분뇨, 가축분뇨를 하루 5만 6천 톤 처리할 수 있습니다. 30년을 훌쩍 넘긴 노후시설, 주민들의 악취 민원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천시가 악취 저감을 위해 시설 개선에 나섭니다. 용역 결과 현재 시설의 악취 방지 장치에 문제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현재 그 후드를 통해서 방지 시설로 유도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댐프를 조정함으로 해서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서 방지 시설로 악취를 유도를 해야 됩니다. 그 작업들이 좀 부족했다. 수조와 저류조 덮개 설치, 파손된 포집 덕트 보수 등을 주문하며 악취 저감 방법으로 화학약품을 이용한 흡수법을 제안했습니다. 산성악취 기반으로 발생되는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방화성 메틸극한을 제거할 수 있는 흡수 방법으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신규 야기센탑을 2개를 뒤에 설치해서 500배 미만으로 배출을 하는 방법으로 선택을 하든지. 주민들은 오래전부터 문제가 제기됐다며 위탁업체들의 설비 운영 능력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헛돈 쓴 거예요, 지금 헛돈. 탈취기가 돌아가고 있는데 오염된 공기를 탈취기까지 끌어들이는 닥트라인이 지금 끊어져 있는데 그걸 대기로 나가고 있는데 그걸 돌리고 있어요?
시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실시 설계 용역을 발주해 시설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대표적인 세금 낭비 사례로 꼽혔던 용인 경전철 사업에 대해 당시 용인시장 등이 배상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소송이 시작된 지 12년 만인데요. 지자체의 무분별한 민간 투자 사업에 경종을 울린 첫 판결입니다. 김효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하루 평균 3만 6천 명이 이용한 용인 경전철입니다. 용인시는 1조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2013년 경전철을 개통했습니다. 하지만 수요는 예측에 크게 못 미쳐 혈세 낭비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2013년 일평균 이용객은 8,700명, 당시 한국교통연구원의 수요 예측 13만 9천 명의 5%에 남짓한 수준입니다. 이에 시민들은 2013년 당시 이정문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 등을 상대로 1조 원대 주민소송을 제기했고 12년 만에 그 결론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이 전 시장 등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용인시에 214억 원을 배상하라고 확정 판결했습니다. 지자체의 거액의 예산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 주민소송을 통해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고 판단하며 주민들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2005년 주민소송 제도 도입 이후 지자체가 시행한 민간투자 사업과 관련해 주민 측이 승소한 첫 판결입니다. 그 터무니없는 통계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뻥튀기한 거죠. 잘못 오류를 이번 재판에서 확실하게 결정지어줘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이 사업을 할 때는 정말 진중하게 진실되게 사업을 해나가면 좋겠다고 하는. 다만 대법원은 용역을 진행한 개별 연구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 신중해야 한다고 판단해 서울고등법원의 사건 일부를 돌려보냈습니다. 한편 용인시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효승입니다. 아동과 청소년들을 강제 수용했던 성감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국가와 경기도가 모두 불복하면서 재판이 길어지게 됐기 때문인데요. 대부분이 연로한 피해자들은 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냐며 답답한 심경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임세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제강점기였던 1942년부터 1982년까지 아동과 청소년을 강제로 수용했던 성감학원. 지난 2022년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성감학원 사건을 아동인권 유린 사건으로 규정했습니다. 그 이후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가 잇따랐고 지난달 서울고등법원은 관련 소송 3건에 대해 불법 인권 침해 행위에 개입한 국가와 경기도가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해자 1인당 적게는 520만 원에서 많게는 6억 5천만 원까지 지급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위자료 지급은 언제 이루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법무부와 경기도가 각각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상고 이유에 대해 먼저 법무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위자료로 결정된 액수가 제각각이어서 형평성에 맞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상고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피해자분들 입장에서는 나는 똑같은 피해를 입었는데 나는 더 적게 뭔가 돈을 받게 되고 누구는 더 많이 받게 되고 이런 것들이 생기면은 안 되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좀 어떤 좀 일관된 좀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취지로 저희가 상소를 하게 된 거고요. 경기도의 상고 취지는 조금 다릅니다. 성감학원 운영은 경기도의 자치사무가 아닌 국가가 위임한 사무였기 때문에 국가가 훨씬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로 상고했다는 겁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제 대한민국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판결로 굳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대한민국이 상고하는 걸 바탕으로 저희도 상고를 진행한 겁니다. 손해배상 소송이 더 길어지게 되면서 이제나 저제나 배상을 기다려왔던 피해자들은 답답한 심경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도하고 국가하고 간에 어떤 행정 절차가 어떻게 되든 피해자 입장에서는 빠른
결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언제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것인지 답답하고 마음이 힘듭니다.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인 피해자는 370여 명에 달합니다. 피해자 대부분이 연로한 상황에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기다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임세혁입니다. 안산에 있는 한양대 에리카 영재교육센터가 오는 8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갑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과학 분야 영재 발굴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지역의 학생과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았습니다. 임세혁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5월 과학 분야 영재 육성을 위한 교육기관 설립의 뜻을 모으고 업무 협약을 체결한 안산시와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이러한 약속이 빠른 실행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산시와 한양대는 시청 대강당에서 영재교육센터 입학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학생과 학부모 200여 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올해부터 안산시 이민근 시장님과 함께 영재교육센터를 개설해서 창의적이고 융합적 사고를 갖춘 인재를 조기에 발굴하고 또 이들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같이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설명회에 따르면 교육센터는 지능형 로봇 분야를 다루는 로봇 AI 교육센터와 기초과학 분야를 다루는 과학영재교육센터 두 곳을 설립합니다. 지능형 로봇 분야의 경우 블록 코딩을 통한 스마트 로봇 제작 등을, 기초과학 분야는 화학과 물리, 생물학과 지구과학 등을 배우게 됩니다. 모집 정원은 각 센터마다 초등학교 5학년 15명, 6학년 15명씩 총 30명입니다. 수업은 한 달에 2차례씩 진행되고 총 6개월간의 일정을 수료하면 수료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업료는 재료비를 제외한 모든 것이 무료입니다. 교육이 확장되는 도시는 미래에 안산이라는 공동체가 더 성장할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산 하면 교육도시를 표방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입학을 위한 서류 접수는 이달 23일까지로 8월 2일에는 필기시험, 9일에는 심층 면접이 진행되고 12일에 합격자가 발표됩니다. 입학식은 8월 23일에 열립니다. BTV 뉴스 임세혁입니다. 경기도 교원단체협의회가 지난 3일 화성시 향나무배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학부모의 교사에 대한 폭언과 물건 투척 사건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교총에 따르면 초등학생 자녀를 홀로 조퇴시켰다는 이유로 담임 교사에게 심각한 언어 폭력과 위협적인 행동이 가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청과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해당 학부모를 형사 고발하고 학교 출입 제한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학부모는 화성시 공무원으로 전해졌으며 화성교육지원청은 다음 달 1일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한 주간의 우리 지역 사건, 사고 소식을 들어보는 경기소방 브리핑 시간입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이재연 소방위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간 주요 사건, 사고 소식 전해주시죠. 네, 화재 소식입니다. 7월 13일 오전 6시 14분쯤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의 한 페인트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경비 근무 중이던 직원이 수신반에 감지된 화재 경보를 확인하고 현장을 점검하던 중 검은 연기와 화염을 발견해 119에 신고했습니다. 내부에는 위험물 저장 창고가 있었으나 다행히 불은 외벽과 저장소 일부를 태운 뒤 약 1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현장에는 인원 115명과 장비 48대가 동원됐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이번 화재로 집기류와 톨루엔 등
위험물 14통이 소실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화재 원인은 전기적 요인에 의한 발화로 추정되나 정확한 원인은 조사 중입니다. 7월 15일 새벽 3시 9분쯤 시흥시 정왕동의 한 기계가공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소방은 연소 확대 우려로 대응 1단계를 발령했습니다. 현장에는 인원 109명과 장비 32대가 투입돼 진화에 나섰으며 불은 약 2시간 30분 만인 오전 5시 45분쯤 완전히 진화됐습니다. 이 화재로 공장 한 동이 전소되고 인접 공장 한 개동도 일부 소실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지만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터지는 소리와 함께 불이 났다는 공장 관계자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은 조사 중입니다. 다음은 구조 9급 사고 소식입니다. 7월 13일 새벽 4시 53분쯤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송내 IC 림프 구간에서 오토바이 단독 추락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토바이가 돌며 벽에 충돌하는 장면을 지나가던 운전자가 목격하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이 현장에 도착해 확인한 결과 사고 현장 약 15m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는 남성 2명이 컨테이너와 차량 사이에서 발견됐습니다. 이 사고로 남성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경찰에 인계됐으며 또 다른 1명은 다발성 골절이 의심되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정확한 사고 경위는 유관기관에서 조사 중입니다. 7월 15일 오전 10시 55분쯤 경기도 광주시 역동의 한 옷가게로 차량이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피하려다 차량이 매장으로 돌진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다행히 매장 안에는 사람이 없어 더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와 70대 행인이 각각 가슴과 어깨 통증을 호소했지만 병원 이송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확한 사고 경위와 재산 피해 규모는 현재 조사 중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사고처럼 오토바이 단독 사고는 특히 야간이나 고속주행 시 치명적인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나 림프 구간을 주행할 때는 속도를 줄이고 안전보호 장비를 반드시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어운전과 전방주시, 그리고 도로 구조에 대한 인지는 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한순간의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와 안전수칙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뉴스 마칩니다. BTV 주간 종합뉴스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